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24년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유화학 부문에서 18.8조 원에 대한 매출을 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여수 SM 공장 가동 중단 검토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수 SM 공장뿐만 아니라 NCC에 대한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NC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등에 대한 기초유분을 만드는 시설이어서 그간 석유화학 업체의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정도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중요한 산업 자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 NCC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21년도에 여수 NCC 이 공장에 2조 6천억도 투입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석유화학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 4월에는 이제 가동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물적 분할 검토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화학이 해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본 공시는 24년 3월 8일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LG화학 NCC도 물적 분할 검토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다. 당사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대한 이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이런 이슈가 나올 정도로 석유화학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24년도에도 중국 향에 대한 수출 회복 부진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이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약세가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존 범용 제품으로서는 어떤 많은 매출을 올리기에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이다시피 범용 제품인 HDPE랑 LDPE 같은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이 범용 제품으로서 더 이상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는 CNT나 POE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POE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POE 같은 경우는 범용화학 제품 대비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POE를 생산할 수 있는 화학 업체는 LG화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는 6곳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기존 범용 제품보다 이제 POE 판가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POE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동차 범퍼나 어떤 신발 충전재로서 많이 썼지만은 최근에 태양광용 이제 필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EV가 썼는데 이제 EV 대비 POE가 어떤 습기나 어떤 전력 효율 면에서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POE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OE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9% 정도 산업적으로 성장할 전망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태양광이라는 게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따라서 전체 업계 판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은 바뀔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를 살펴봤을 때는 이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위구르 지역 쪽으로 현재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태양광에 대한 밸류 체인도 굉장히 수직결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인곳이나 웨이퍼나 어떤 모듈 같은 면에서는 수직 계열을 했지만은 이 태양광용 필름인 PO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 중국에는 이 POE 장치에 대한 상업화된 생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POE 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체 소비량에서 한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중국향으로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은 이제 중국 시장 중심으로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EVA에서 POE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PO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28만 톤 정도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0만 톤을 더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올해 상업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을 이 POE로서 조금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LG화학의 기존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원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산화탄소와 바이오 연료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용기에 대한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PEC 제조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핵심 소재인 촉매공정 기술을 독자 개발해 가지고 현재 친환경 용기에 대한 시장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바이오 연료를 접목한 게 바로 이 ABS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ABS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인데 이 ABS도 결국에 원유로 만들기 때문에 이 원유로 이용한 ABS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 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ABS를 통해서 이 온실가스의 양이 지속적으로 많다 보니까는 이 온실가스에 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BS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LG화학이 이제 추가적인 매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슈인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딱히 이제 크게 볼 거는 아직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저점인 38만 원 부분을 찍고 다시 50만 원 부근까지 반등을 했지만 이 50만 원 부근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눌림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하락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고 있던 20평선이 다시 하방으로 돌게 되면서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로 점점 추세적으로도 하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LG화학이 이렇게 툭툭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세가 좋지 않고 또 위에 강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승을 바라보려면은 이 매물대인 50만 원 부근은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